자, 이제 전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세가 너무 올랐습니다. 전세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예전에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시작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전세 대출이 10조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161조 정도까지 갔더라고요. 아, 큰일이다. 큰일. 이제 전세인데 보시면 이게 서북 쪽이 전세가 엄청 빨갛죠. 강동구는 전세가 이게 왜 못 오르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11월 입주인데 11월 전에 입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 이 영향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입주를 하면 강동구 전세는 또 힘들겠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전세 수급이 문제인데요. 전세든 매매든 제일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뭐냐면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매물이 사라지면 수요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죠. 전세 매물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6개월 사이에 3만 7천 건에서 3만 건 정도 수준까지 쭉 내려왔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전세 가격도 금리하고 수급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 되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매물수를 봐도 되고 입주 물량을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 전세 수급 지수는 KB에서 제공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V자로 반등한 다음에 살짝 떨어졌죠. 이게 살짝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지난 가을에 대출 금리가 살짝 오를 때 있죠. 10월, 11월 그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아주 높은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량이 충분하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오를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전세 수급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게 더 걱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은 꼬여 있다. 이제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규 지급의 기준인데 피크 때 5.16%였어요. 5.16%였는데 지금은 3.9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 24%가 빠졌습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은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 조달 금리가 24%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채권 보면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4% 빠졌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냐, 횡보할 거냐, 오를 거냐의 문제인데 기준금리 보면은 연말에 뭐 한 번 내린다, 두 번 내린다. 이제 거의 언제 내리냐의 문제지. 안 내릴 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 또는 뭐 최소한 이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보면 금리 측면에서는 전세가 떨어질 일이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전세 수급 지수에서도 봐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봤으니까 자, 입주 물량을 한번 보자. 입주 물량. 이게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하면은 아파트의 기준이 다 다른 거지. 뭐 7층 이상의 뭐 공동주택은 아파트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에 매물이 등록돼 가지고 거래되고 정보가 등록돼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법상으로 아파트냐, 우리가 실제로 아파트라고 보냐 이런 건데 저는 네이버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이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빨간색이 적정 입주 물량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요거 기준으로 봐도 한참 밑에 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보세요. 평균 대비로도 한참 밑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 하죠. 숨어있는 입주 물량이 있다. 착공은 했는데 분양 안 한 물량들이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상방 요인보다는 하방 요인이 많고
실제로 물리적인 입주 물량도 역대급으로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전세가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당분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죠. 전세가 내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희망. 올림픽 파크 프레온. 단군 이래 최대 단지.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서울 전세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강동구가 물귀신처럼 서울의 전세 물량을 빨아들이면서 서울의 전세가 안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울의 시장을 그 강동구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지.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입주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10년 평균 대비로도 한참 적다는 거죠. 10년 평균이 3만 5천, 인구수 대비 적정 입주 물량이 5만, 근데 실제로는 2만 5천 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라는 거고, 이거를 2026년까지 계속될 건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지금 착공을 해도 2027년에 입주되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된 미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입주를 하면 진짜 서울 전세 시장이 떨어질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한번 올리긴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 전세나 매매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강동구가 전세가 많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기준이 필요한데, 서울 그 상위 집단, 상위 모집단, 서울의 전세 대비해서 더 빠졌는지 덜 빠졌는지를 보면 강동구가 전세가 많이 빠졌다, 안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피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동구가 빠졌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서울이 플러스 10이면 마이너스니까 강동구가 많이 빠진 거고, 강동구가 마이너스 5인데 서울이 마이너스 15야. 그럼 강동구는 덜 빠진 거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빠졌다 안 빠졌다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집단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동구에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어요. 보통 헬리오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강동구에 그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 그쪽이 대규모로 입주할 때가 있었어요. 거의 1만 4천 세대, 그 2만 세대 가까이 입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5.3% 올랐는데, 입주 물량이 되게 많던 시기에 강동구는 전세가 3.4% 올랐다는 거죠.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1만 4천 세대가 입주했는데,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은 17%가 올랐는데 전세가, 강동구는 14.4% 올랐다. 이렇게 보면 강동구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강동구 전세가 주춤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자세히 보면은 강동구 같은 경우에 고덕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 입주할 때 보면은 이게 1년 동안요, 14,962세대, 그러니까 15,000세대가 입주했다는 거야. 1.4만 세대가 입주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요, 5,000세대가 추가로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만 세대가 입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4천 세대가 들어오고도 계속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강동구 전세가 서울보다 빠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림픽 파크 프레온 1만 2천 세대가 들어오면 그 강동구 전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2024년 11월에 입주하고 나면은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몇 년 동안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입주할 때 그 시기를 비교하면 안 되고 좀 다른 거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뭐가 좋냐면, 그래서 헬리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헬리오. 이런 맥락을 가지고 헬리오를 비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던 것 같은데,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헬리오 시티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요,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1000세대. 그러니까 1년 동안 입주 물량이 송파구에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보면 대충 알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이거랑 비교해보는 게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 후에 영향이랑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볼게요.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서울은 7.6% 전세가 올랐는데 헬리오 송파구는 4.4% 올랐다. 이렇게 보면은 헬리오 입주할 때 송파구 전세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년이 지나자 서울은 5.6%가 올랐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 7.7%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 지나니까 전세가 더 많이 오르더라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올림픽 파크 프레온이 1만 2천 세대가 입주하고 그 이후로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강동구 전세는 입주할 당시가 좀 문제지, 좀 지나면 금방 회복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전체적으로 강동구가 물귀신처럼 서울 전세 시세를 끌고 사라질 거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시장에 보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망고쌤처럼 여전히 폭락 직전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오르긴 할 건데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가 오르려면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져서 전세가율이 줄어야 매매가 오르는 건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너무 낮다. 51%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다. 또는 뭐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장이다. 그러니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랑 똑같이 되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아직 사면 안 된다, 또 언제 빠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냐라는 거야. 자, 그때는요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이 이야기했고, 2006년에 그 거품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왜 2006년이 거품이라고 하냐면 2006년에 유동성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집값이 쭉 빠졌는데 2008년 금융위기의 그 분위기는 진짜, 저도 IMF는 겪어봤거든요. 군대에 있었는데 그 순간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진짜 망할 것 같았는데, 순간 막 엄청 세게 한 방 딱 맞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바로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금융위기는 뭐냐면 이게 한 방 딱 맞고 그 고통이 계속 여진이 계속 고통이 여파가 계속 몇 년 동안 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생각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전세만 찾고 2006년 거품 때 벌어져 있던 전세가율이 서서히 차가는 분위기였지. 집을 산다는 생각이 없었어, 별로. 그때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와가지고 매전갭이 붙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는 거죠. 심리가 완전히. 지금은 매수 심리가, 보셨잖아요. 매수 심리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지. 2020년, 21년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 차올라도 매매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반등했잖아요. 보세요.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그때는 매수 심리가 없었고 지금은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투자자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는데 지금 장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매전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출받아서 사시기 때문에, 또는 자기 돈 더 보태서 넘어가시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투자자들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서울이 오르려면 그 전세가율이 60% 넘어야 된다, 65% 넘어야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옛날 경험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지금 51%부터 매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매매가 이제는 전세랑 오르는 폭이 똑같아졌어요. 이제 매전갭이 안 붙습니다. 똑같이 오른다니까, 이렇게.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 갭이 매매하고 전세 같이 오른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매매가 더 비싸기 때문에 똑같은 0.5%가 올라도 실제로 이 절대 거리는 점점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전세가율. 무슨 이야기냐면 3억인데 전세가율이 50%면 전세가 1억 5천이죠. 그러면 갭이 1억 5천인데 10억인데 전세가율이 50%면 갭이 5억이야, 5억.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10%가 오르면 얘는 11억이 되고 얘는 5억 5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0%가 올라도 절대 가격은 11억 빼기 5억 5천이니까 5억에서 5억 5천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진갭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세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냐, 자가를 마련해야 되는 거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어차피 지금 전세를 한 번 더 살아도 전세가 오를 거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다시 살라 그러면 금리라든지 수급을 보면은 가격이 더 올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책임도 본인의 몫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요. 그래서
어디를 사야 돼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광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제가 롯데타워 시그니엘 밑에 있는 스카이 31을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제 돈으로 대관료를 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런 걸 하게 됐다. 7월 13일 1시부터 5시까지인데 아마 3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거고 하반기 전망이나 이번 단지 잘 말하는데 단지 이야기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자기가 고민이잖아요. 고민 사연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등록하시면 그 중에 이제 다는 안 될 거고 골라가지고 솔루션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